도급이냐 직영이냐의 구분부터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도급공사를 한다, 뭐 직영공사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건축법이, 제가 뭐 건축 그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건설이나 어떤 그 뭐 면업체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인들이 동네에 자기도 집을 지을 수 있고, 그 뭐 집 짓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모양이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그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자기가 집을 지면 단가도 나름대로 공사원가도 좀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자기 마음대로 또 이렇게 집을 낼 수 있고, 이래서 대개 직접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건축법상의 문제 때문에 종건업체의 건축 면허가 필요하다. 일명 이거를 시중에서는 대포면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축사무실에서 중개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그런 실제로 그런 도급, 종건업체하고 도급공사를 하는 분도 있지만, 실제 공사는 자기가 하면서 그쪽 허가 낼 때만 업자를 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대포 면허에 의한 직영공사예요. 그러면 외부에 보이는 모습은 도급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 자기가 합니다. 물론 통장이라든지 그 종건업체의 임원직함을 가지고 뭐 왔다 갔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법에서는 이게 문제가 되면은 실질과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면은 실질과세로 간다는 거는, 방금 얘기한 대포면허를 쓴 거는 그건 별도로 건축법이나 그쪽의 위반 문제지, 세법에서는 그건 신경 안 써요. 실제로 당신이 직영한 걸로 보고 직영공사로 가는 거예요. 허가를, 종건업자 허가를 받았어도. 그래서 그 종건업자는 실제 공사는 하지 않고 허가의 대가로 돈을 받았으면 그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을 해서 그 종건업자에 대한 세금 과세하고 끝나요. 만일에 10억짜리 공사인데 종건업자가, 면허를 빌려준 업자가 실제 하지도 않고 10억의 매출을 올린 걸로 돼버리면 그 종합건설업자는 황당한 거지. 1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돼. 수수료 사실 500, 10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들 이름 빌려줬다고 10억에 대한 세금이 나와버리면 무지하게 크겠죠. 물론 철저하게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비용이나 이런 원가, 세금계산서를 맞추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가짜일 확률이 많다고. 이게 드러나면 아까 얘기한 위장이나 가공거래로 걸려 들어가지고 거의 종건 면허 취소예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우리 건축업자는 그와 사람과 거래를 했던 모든 증빙서류가 부인당해. 그래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계산서 이래가지고 사실상 돈을 주고 받고 일을 시켰는데도 비용 처리를 못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도급이다, 직영이다 할 때 현장에서 나오는 개념을 떠나서 세무적으로 갈 때는 실질과세로 봐가지고요. 그런 대포면허를 빌렸어도 자기가 직접 공사를 하면 직영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296쪽에 있는 거는 도급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는 사실상 나는 집 지을 줄 모른다. 내 땅 있고 돈 있는데 집 잘 짓는 업자가 있고 이 사람이 허가도 있고 면허도 다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공사 도급 계약을 하고 나는 돈만 주고 이 사람은 나하고 계약한 대로 집만 똑바로 지으면 된다. 대개 그렇게 시키더라도 돈을 다 안 주고 특약사항에 잔금은 나중에 준공 이후에 보증금 나오는 걸로 가져가. 뭐 아니면 분양할 때 분양대금 나오는 걸로 가져가.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서 실제 토지 가격만 가지고 실제 도급업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가 중요할 것이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는 요 규정입니다. 요 규정을 가지고 많은 분이 논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터넷상에서. 실제 건축주들. 요거는 뭐냐면 건축주와 공사업자와의 밀당 관계입니다. 자, 건축주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도급받는 도급업자, 도급공사업자가 있어요. 이 도급업자 옆에 하도급업자도 있어요. 우리나라 건축이라는 것이 어느 한 사람이 맡아서 공사하는 게 아니라 종건이 받아서 단종들 주고 그 밑에 또 인부 부리는 사람 나오고 또 뭐 목사들이 목사라네 참 목수가 뭐 해서 뭘 어떻게 하고
뭐 이래 가지고 하여튼 이 피라미드 구조로 집을 짓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수평으로 쓴 이유는 원래 이렇게 아래로 써야 되는데 이 위에 지금 세무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도 건축주도 사업자 등록 주심판을 내서 세무신고를 해야 될 테고요.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이 있어서 세무신고를 해야 될 테고, 장사에서 공사에서 돈 벌었으니까 해야지. 이 사람도 공사에서 돈 벌었으니까 해야지. 각 자기들 사업장 단위별로 사업자별로 세무서에 신고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자, 도급업자는 부가가치세 우리 규정 공부했지만 개인 같으면 일반 과세자가 있고 간이 과세자가 있고 과세사업자가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공사하는 이 종건 도급업자가 주식회 사람은 법인사업자입니다. 사업자 등록에. 법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을 테고, 일반 개인 같으면은 일반 과세자예요. 면세사업자 절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라고. 왜? 공사하는 사람이 면세사업자일 수가 없지. 뭐 자재를 사다가 공사하고 공사 도급으로 받는데. 이 하도급업자도 다 일반 과세자예요. 면세사업자는 없어요. 과세사업자라고. 근데 건축주가 면세사업자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짓는다. 그러면 면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집을 짓는데 건축 허가소에 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요. 그림을 짓는데 나는 도생주택을 짓는다. 다가구를 짓는다. 그럼 다가구 같은 경우는 원래 한 채의 개념으로 봐서 전체 면적이 85평방미터 초과하지만 구분 계획된 면적으로 국민주택은 판단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다가구를 지어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각 호별 면적이 85 이하면 이것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보고, 다세대라면 아예 호별로 구분등기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전부 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러면서 허가를 딱 설계사무실에 가서 받으면 그 허가받은 것만 가지고 세무서에다가 갖고 가면 세무서에서는 이 사람한테 면세사업자로 끊어져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 사람이야. 면세사업자를 해주는 의미는 이거 나중에 너 팔 때 부가세 받지 말고 그냥 팔으라. 왜 그럴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서민주택입니다. 근데 이걸 부가세 과세 대상으로 해버리면 집값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어. 서민주택은 빨리빨리 거래를 정책적으로 활성화시켜줘야 되는데, 근데 이걸 과세사업자로 만들어 놓으면 요 집값이 한 채당 2억인데 팔아라. 과세사업자다. 그럼 부가세 붙여서 팔으라는 얘기야. 그리고 부가세 국가에다 내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건물값이 1억이다. 그럼 1,000만 원 더 붙여서 팔으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용역을 자꾸 마련하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이런 거는 서민주택이니까 세금을 걷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꾸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재산세도 줄여주고 취득세도 줄여주고, 여러분 취득세 공부할 때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반이로 다운되잖아요. 그렇게 자꾸 세제 혜택을 주는 이유예요. 나중에 양도할 때도 양도세 감면 규정 같은 거 만들 때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해주고 초과는 안 해주고, 그래서 면세라는 말이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과세 대상 건물이 껴들으면 안 내준다고. 겸업자로 내준다고. 상가가 하나 들어간다든지 오피스텔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어찌됐든 다 주택으로. 왜? 허가를 받을 때는 허가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세무서 직원이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지었는데 상가로 허가받아 지었는데 보니까 집이더라. 그러면 집으로 가겠지만 이때는 모르거든.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된다. 자, 이 사람과 이 사람과 계약을 합니다. 우리 10억짜리 집을 짓는다.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총 도급금액 10억 적고 옆에 뭐라고 했죠?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계약서가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양식이. 10억하고 VAT 별도 이렇다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할 때 뭐 하면은 부가세 과세 대상은 나중에 특이하게 해서 어떻게 해서 따로 정하기로 한다. 언제 뭐 또 공사 대금은 언제 지급할 때 부가세는 뭐 언제 지급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다 써. 이 사람이 이런 집을 지을 때는 도급계약서에 이런 얘기 들어가 있으면 밑줄 쫙. 그러니까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양반이 화한장하지. 왜 부가세를 안 주려고 하냐. 내가 부가세 받아서 떼어먹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10억 공사인데 노무비 이런 거는 부가세가 안 붙으니까 한 40% 사업 떨어지고 6억 정도의 공사비에서 부가세 6천이라고 해요. 10%. 6천만 원의 V8를 당신이 안 준다고 하는데 나 이거 받아야 내가 갖는 게 아니라 부가세를 당신한테 받은 거니까 매출이기 때문에 나 이 세무서에다 6천만 원 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6천만 원 안 주면 내 돈으로 내야 되니까 나 6천만 원 10억에서 까는 거와 똑같은 효과다 하고 방방 뜹니다. 말이 된다니까. 그러면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면은 손해야. 자, 이거 첫 번째 집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집 설계에서 들어가면은 건축사한테 설계 용역 맡겨요. 이 10억짜리 집 정도라면은 뭐 얼마 정도 오고 가는지 몰라도 예를 들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2천만 원짜리 세금기산서를 딱 끊어요. 칼같이 그런 거 하니까 다 이 자료가 다 들어가고 하니까 구청에 들어오니까 2천만 원 끊어서 주세요. 근데 2천만 원만 달라고 하나요? 세금기산서니까 플러스 부가세 200 붙어 있어요. 2,200 달라고 그래. 200만 원 건축사가 먹는 거 아니에요. 받아서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건축사는 또 자기 관할 세무서에다 부가세 신고 때 되면 200만 원 어서 바칩니다. 그러니까 안 주면 자기가 내야 돼. 그러니까 악착같이 달라고 그래. 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건축사도 못 받았으니까 200 안 되면 돼. 세무서 달라는 소리 안 해요. 이 사람도 괜히 자기가 오버하는 거라니까. 부가세 안 줘서 6천만 원 내 돈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무서에서 달라고 안 해. 세무서에서. 왜? 면세 용역에 면세 건설하니까. 그래서 안 달라고 하는데 자기가 다른 맨날 상가지 고필대지 있던 버릇 때문에 달라고. 이 사람은 그럼 어떠냐? 이 사람이 10억짜리 도급 공사를 맡아서 이 하드고업자한테 5억짜리 공사를 맡겼어요. 그러면 5억에 대한 10% 5천만 원 바로 따라다니거나. 하드고 바로 공사기간이. 5천만 원 이 사람이 세무서에 이거 안 주면 내가 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세무서에서 달라고 안 된다니까. 신고를 그렇게 하면. 그런데 괜히 받아서 줘. 예를 들어서 이게 그대로 진행되면 이 과정에 생기는 부가가치세는 다 위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내면은 아무 소리 않고 받아요. 달라고는 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자진해서 납부하면은 그냥 받아놔. 왜? 면세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는 면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다 숫자를 넣으면 부가세 부분이 제로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부가세가 없이 거래를 할 때는 뭐를 끊는다?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를 끊는다. 계산서가 요 앞에 자료 서식이 넣어놨는데요. 요 계산서는 부가세가 없는 겁니다. 항목이 부가세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 건축사하고도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건축사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건축사도 계산서를 발급해가지고 그냥 자기가 먹고 떨어지면 끝나고 신고할 때 면세금에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건축사는 과세사업자인데 어떻게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아, 이 사람 법인사업자인데 어떻게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아, 이 사람 일반과세자인데 어떻게 계산서를 발행합니까? 일반과세자든 법인과세사업자든 자기가 하는 행위가 면세 행위를 하면 계산서 발행하고 받는 겁니다. 상대방이 부가세 안 주니까. 즉 일반과세자라고 해서 세금계산서만 끊는 게 아니에요. 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도 하고 계산서도 끊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인 일반과세자도 자기가 하는 행위가 면세면은 그거를 끊어요. 단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 자세히는 모르는데 예교를 쭉 보다 보니까 이 하도고 하도를 가다 보니 도배업자도 나오더라고. 도배? 아니 도배는 아무나 가서 그냥 뭐 벽지 사다가 바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우리 6권에서 보니까. 도배업자도 나와요, 도배업자. 어떤 사람들이 해야 되면, 이 법을 보면은, 자, 다시 들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주택 규모의 이하라는 것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게 수도권이 서울, 인천, 경기인데요.
수도권은 85평방미터지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전용이 100입니다. 그게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뭐였는데 지금 주거 전용 면적 100제곱미터니까 수도권이 아닌 읍면지역은 수도권도 읍면지역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 면적 기준도 보시고 그 아래 밑줄 그어야 돼요. 자, 이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데 그 아래에 건설산업기본법 보입니까? 예, 여기부터 밑줄 그어야 돼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 주택법, 하수도, 가축, 분유에 관련 그 다음에 아래 설계응용으로 보입니까? 건축사법 어쩌고 저쩌고 무슨 법. 요 사람들하고 거래할 때만 그래. 요 사람들하고 할 때 지금 여기 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301쪽인가로 보시면 도배업자도 저런 허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이 많이 있는지 몰라도 배관공사도 그렇고 국세청 유권에서 보니까 우리 도배도 있던데 읽어봤는데 301쪽에 위에서 두 번째 보니까 국민주택 도배공사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국민주택을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업법에 의하여 의장공사업 면허 이게 도배업자도구만. 이런 공사업 면허를 받은 도배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어쩐다? 면제된다. 이거는 달라고도 하지 말고 받으려고도 하지 말고 세금계산서로 끊지도 말고 계산서로 끊어라. 요 얘기요. 여기서 면세로 된다. 이 얘기는 자기가 사업자 등록 유형이 뭐가 됐든 계산서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는 서로가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 것. 요 얘기라니까. 그래서 이 아래로 가면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무슨 법에 의해서 얘기를 쉽게 이야기하면 면허가 있는 사람들만 된다는 거예요. 면허가 없는 사람들은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거래를 해요. 실제 도급업자하고 거래하면 이분이 종건이나 규모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 당연히 면허 있습니다. 단정이 됐던 종합이 됐던. 즉 면허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으로 면세사업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받았고요. 이 얘기는 내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주택을 진다는 의미가 확정이 됐고, 이 사람이 건축법상, 기본법상 면허 있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러면 그거에 의거해서 그냥 부가세 없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을 시키는데 이 사람이 면허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부가세 주고 시켜야 돼. 자기가 시켜야 되는데 10억 받았어요. 5억짜리 공사를 시키는데 이 사람이 면허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 또 이 집을 짓는 거에 투입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이 집을 짓는데 투입되지만 이 사람 면허 없으면 부가세 5천 주고 시켜야 돼요. 5억 5천 주고.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일을 실무적으로 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런 사람들 다 골라서 일 시키냐. 일 잘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 또 되게 일 잘하는 사람이 면허가 없어요. 일 못하는 사람이 면허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아래에서 계속 불거지니까 부가세 내놔라. 땡깡을 부리는 거죠. 이쪽은 못 준다. 그러다가 저한테 옵니다. 지가 뭐 재판관인가? 난 법대로 해석만 해주는 거지. 자기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요 부가세가 지금 이 사람 6천이 생겼다. 그러면 반띵 합디다. 반씩 양보하자. 어쨌든 이쪽이 갑이에요. 여러분들은 갑이 될 입장 아닙니까? 을이 될 사람도 있나? 그러니까 앞만 봐도 저 뒤에 모자 쓴 양반 말고는 이쪽 입장은 아닌 것 같아. 공사업자는. 공사하시는 분들이 가끔 와서 잘 들어요. 그러니까 건축주 입장에서는 이런 허가가 있는 사람 올 때는 그게 통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하면 세무서는 이 법에 의거해서 도특법 규정에 의해서 면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요게 절세 포인트예요. 이거부터 줄이셔. 이거는 100%들 갖다 주더라고. 이쪽 분도 100% 자기 돈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 아니야. 그거 받아서 세금으로 낸다니까. 아프지. 그거 왜 해버려?
그러니까 이거부터 아끼셔야 돼요. 예? 세무서에 안 내도 됩니다. 세무서가 달라고 안 넣은 돈이에요. 법으로 정해놨어요. 안 받아간다고. 국민주택 건설용역에는 그런 거 안 받아갈 테니까 단가를 낮춰서 공사들을 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집 팔 때도 부가세 안 받고 할 테니까 집값 낮춰서 팔으라는 얘기고. 그래서 수익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라 옛날에는 이런 국민주택 건설한 용역한다고 땅을 사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감면해 줬어요. 그렇게 물론 그것이 제가 현직 근무할 때 15년 전 얘기지만 국민주택이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든지 봐주려고 한 거예요. 옛날에는 집을 빨리 지어서 많은 분들한테 주거를 공급을 해야 하거든. 이 정부가 못하는 것을 민간이 해. 얼마나 고맙고 예뻐. 그러니까 세금을 주지는 못할 망정 받아가진 않겠다는 거고 그런 땅을 사는 것도 감면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조항은 없어졌어요. 그런 조항은 없어지고 용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조건 면세가 아닙니다. 거래 상대방이 허가나 면허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사업자 등록만 보고 하지 말고 당신 무슨 뭐로 면허 받은 거 단종 면허 뭔지 한번 나한테 팩스로 보내봐.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지금 제가 얘기한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나온 게 나와요. 그러면 된 거야. 그거 사본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박스 안에 있는 거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또 건축법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저보다는 저 뒤에 계신 우리 건축사 한 분 계십니다. 박건축사 한 분 계시니까 같은 동기니까 잘 알려줄 거예요. 개인적으로 수수료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알아서 상담하세요. 그 다음에 297쪽에서 요번엔 주의할 건 합니다. 297페이지에 정 가운데 쪽 보면은 진하게 쓴 것이 하나 있어요.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해당 여부는 일동 전체의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요. 다가구 단독이나 다세대는 구분 계획된 걸로 하기 때문에 앞에서 보면은 건물이 무지하게 커 보여도 다 안에 들어가면 쪼개 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서민주택이라는 얘기요. 그런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건축 허가 받을 때 주택법 건축법 주정에 다중주택이라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어떤 때 그 가끔 상담할 때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다중주택이라고 찍혀 있어요. 그 다중주택이 왜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그걸로 허가를 받아서 다가구 주택 이렇게 지어요. 똑같이. 근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다중주택이 예전에 제가 뭐 고시 공부할 때 그런 집에서 한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1층은 전부 공동 취사장이요. 1층에 식당도 있어. 그래서 내려와서 1층에서 뭐 해먹고 그러고 2층, 3층, 4층은 잠만 자는 거야. 이게 다중주택이라 그런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허가를 받아서 방도 많이 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받아서 그 용도에 맞게 짓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연립 도생 짓듯이 짓더라고. 그리고 팔아. 그럼 어떻게 돼?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자기는 주장하고 해요. 그런데 세법에서는 전체를 통으로 다중주택은 된다. 중간에 어찌됐든 허가가만 그리 났으면 무조건. 그리고 국세청 유권해석에 원래 실질과세니까 안에 들어가 봤더니 다가구더라. 그럼 다가구로 판정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래야 되는데 다중주택만큼은 괘씸죄를 적용해가지고 실질과세 적용 안 해요. 허가를 이리 받았으면 건축법상 허가받은 건데 우리가 이거 우기지 못한다 해서 무조건 통으로 본다. 다중주택이 85 이하짜리가 있을까? 없지. 그러면 이거 팝니다. 지어서. 통으로 하나로 넘어가요. 등기 하나니까 20억. 토지값 10억, 건물값 10억. 부가세, 건물 10억에 대한 1억이 붙어요. 1억을 받아야 돼. 1억을 이 사람은 세무서에다 내야 돼요. 팔고 나면. 사업자니까. 사는 사람이 1억 줄까요?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사업자 아니거든? 사는 사람은 여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알아서 살 때는 사업자 아니고 그냥 일반 거래 부동산 사듯이 사서 들어가서 여기 방들 많으니까 세 주면서 상황 봐서 임대사업자 내든지 말든지 하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업자도 아닌데 이 사람이 부가세 1억 받아서 다 세무서 내야 되니까 주세요 하면은 주겠냐고. 안 줘요. 결국 이렇게 지은 지로 팔고 1억 자기가 대신 냅니다.
20억에 부가세 포함된 걸로 해가지고 부가세는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럼 20억 가지고 부가세를 뽑는 방식이 있어요. 20억 매매가를 딱 놓고 이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를 뽑아내. 그래서 토지 기준시가, 건물 기준시가를 뽑았더니 토지가 80, 토지는 뭐 60이고 건물은 40이더라. 그러면은 6대4의 비율 아니야. 그거를 20억에다가 곱해 6대4로. 그랬더니 건물비 40%에 해당돼. 그러면은 8억이 되는 거야. 그래서 8억의 10%인 8천만 원이 부가세를 산정하는 그런 국세청 기준 공식이 있어서 뭐 우리가 계산 안 하면 국세청이 계산해서 고지당해요. 우리가 계산해도 똑같이 세무사가 계산해도 그 국세청 산식으로 계산하니까 똑같고. 그래서 막상 이제 팔 때 되면 줄일 수 있는 절세 포인트는 토지 건물 쪼개는 거거든. 토지는 없으니까. 이게 20억 중에 토지 값이 많다고 주장하면 부가세가 줄는 거야. 그런데 국세청 기준 산식이 있으니까 그 산식을 피하기 위한 방법 감평. 감평을 때려가지고 토지가와 건물가를 감평사한테 법인한테 두 군데에서 받아요. 이런 거. 그랬더니 6대4가 아니라 토지는 8이고 건물은 2다. 뭐 토지는 7이고 건물은 3이다. 이렇게 7대3의 비율로 감평이 나오더라. 그럼 20억을 30%에 해당하는 2, 3은 6, 6억을 건물값으로 하고 6천만 원만 부가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절차하는 거예요. 어찌됐든 핵심은 뭐냐. 다중주택은 팔 때 부가세 내를 가구로 팔아야 되니까 허가도 그럴 때 그럴 가구로 받아라. 그와 대비해서 예.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걸로 좌측에 보시면 사실은 뭐 주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세를 면세한다 그랬죠? 그 아래 글 같이 봅시다. 다 읽어봐요. 하나, 둘, 셋. 주택법에 따른 나만 읽는 거요? 다시 공사로 가라고 다시 공사 첫 번째로. 국민주택, 다중주택 설명 걸라고 이거 안 했어요. 국민주택 건설 용역은 부가세 면세한다. 찾았어요? 네. 그 아래. 하나, 둘, 셋. 예, 가구당 전용면적 밑줄. 가구당 전용면적이라는 게 다가구주택 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구분기획도에서 들어간 예를 들어 1층 3세대 그럼 나누기 3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다중주택처럼 뭐 몇백 평 되더라도 가구당 면적만 국민주택 규모이면 전체가 다 국민주택 규모. 정확하게 설명했는데. 다가구도 전체를 통으로 한번 들어보잖아요. 아 지금 말했잖아 여기. 아니 여기 법으로 정한 거를 제가 읽었잖아. 그런데 왜 그래? 아니 참나. 그러면 다시 우측으로 가세요. 예.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 여기 법에 있는 거를 쓰는 거예요. 지 해석을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가구 단독주택은 요번엔 297쪽 가운데 쪽 봅니다. 예. 그러면은 진하게 쓴 거 보여요? 그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판단하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다중주택은 건물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라. 신축 판매 얘기야 지금. 임대 얘기는 하지도 마. 임대하고는 완전히 가는 길이 지금 틀린 거야. 주택의 임대는 무조건 면세라니까. 일단 규모 따지지 말고. 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어서 팔 때. 그러니까 지금 요 법에 있는 말입니다. 다가구는 국민주택 규모 여부를. 국민주택이 엄청나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들어보니까. 그런데 건물을 위형만 보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 떼어봐야 알겠죠. 또 건축 허가서에 있는 거 봐야 알겠죠. 당연히 공동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각각 되어 있는 거는 각각 되어 있는 건축물 대장의 전용면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가구 단독은 등기 건축물 대장 하나로 나오죠. 근데 방금 가구당 전용면적이라는 얘기는 한 층 3세대, 1층 3세대, 2층 3세대, 3층 3세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세대별로 허가서에 있는 면적으로 쪼개서
하나하나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즉 다세대처럼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다음에 허가서가 건축물대장을 뜯더니 다중으로 돼 있더라. 그러면 눈 딱 감고 무조건 전체 연면적으로 판단해버리라.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중주택을 포괄 양도 양수로 내려면 나중에 세금을 도구에 이걸 내야 되는데 다중주택도 포괄 양도 양수는 있는데 우리 포괄 양도 양수 규정 공부했죠. 과연 그 조건에 맞을까? 사업자와 비사업자는 안 된잖아. 포괄 양도 양수는 아무리 완화가 됐다고 해도 그 우리 상가 공부할 때 어느 정도 예전에는 간이사업자와 간이사업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뭐 이렇게 타이트했어요. 업종도 똑같아야 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좀 풀어졌지만 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이런 거 안 돼. 그 다음에 사업자와 비사업자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먼저 공부한 포괄양수 규정에 맞춰서 거래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부가세를 내가 이런 것이 부담된다. 그러면 사는 사람하고 그 포괄양수되어 있는 규정을 보고 똑같이 서로 조건을 맞춰서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사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 조건에 안 맞아요. 안 해줘. 내가 미쳤냐고 그걸. 지금 집으로 사는데.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그 조건을 걸어서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 이제 이러면 어쩔까?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중개업소나 매수자가 포괄양수도 규정에 맞춰서 사지를 않지. 그 부가세를 왜 자기가 덤타기로 했어? 만약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신축에 바로 파는 게 아니고 임대를 하다가 똑같이 임대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가는 거 우리 하지 말자니까. 아까 제가 뭐라 했어? 임대는 이행에서 뭐라고 그랬죠? 다시 임대는 뭐라고 했어요, 제가? 얘기해보세요. 양도소득세. 그럼 지금 얘기는 양도소득세로 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사업자가 아니니까 부가가치세 해당이 없어요. 됐죠? 그러니까 다중주택을 처음에 지을 때 이 사람 다가구주택처럼 지면서 사업자를 낸다니까. 사업자를 내에 사업자가 됨으로써 나중에 팔 때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서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낸다고. 그때 부가세 문제가 불거지는 거야. 이걸 처음부터 한다면 사업자 내지 말고 지어서 임대 주다가 1, 2개월 주고 팔면 안 되지. 한 3년 정도 주다가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 부가세는 문제 없어. 그러니까 다 복골복이 따져보셔야 돼. 부가세 아끼려고 지금처럼 바로 못 팔고 3년씩 세주면서 머리 끙끙 하다가 팔고 양도세로 내는 것도 계산을 해봐야 되고, 부가세를 내더라도 그냥 신축 판매업으로서 바로 팔고 그 이익 금액하고 세금하고도 비교 계산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지가 절세팁 뭐 이러면서 책을 공부를 해도 이게 본인의 경우에 부닥치면 꼭 계산을 해서 숫자를 꼭꼭 끊고 판단하셔야 돼요. 이 책에서 제가 절세팁을 하는 대로만 무조건 한다 해서 이익 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세율의 차이도 있고 비과세의 차이도 있고 지금 부가가치세의 차이도 있고. 자, 그래서 299쪽으로 하시면 지금과 관련된 내용의 6번 해석을 꼭 알아야 될 것만 다 총 정리해놨는데, 요게 한 20개 됩니다. 집 지으려고 하는 분은 이 규정을 꼭 읽어보고 지실 것. 꼭 읽어보고 지실 것.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거 305쪽하고 307쪽 있는 거는 머리 아프니까 보지 마세요.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 면세 판례, 이게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국민주택 면세 과세에 대한 겁니다. 자, 300